그다음엔 최적의 기본값이에요. 이 최적의 기본값은 뭐냐면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에 걸맞는 그런 선택을 말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웹폼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개수를 줄이고 폼 입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마지막에 배송료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쇼핑 서비스가 이 밑으로 내려갔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편 배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그냥 기본값을 넣어줘서 굳이 사용자가 여기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완료 버튼 눌렀을 때 다 그냥 기본값으로 넘어가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기본값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 보통이면 그냥 보통 우편, 보통 사람들이 보통 우편을 사용을 하잖아요. 갑자기 등기를 보낸다던가 빠른 우편을 보낸다던가 이런 건 선택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런 인슈런스 같은 부분도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본값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콘으로 이렇게 알려줘서 지금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어떤 거를 설명하는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값들이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본값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폼의 기본값은 가능하면 고객의 이익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해요. 이걸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익이 된다고 해서 이 기본값을 이렇게 고쳐놓는다고 하면 사용자들한테는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고 다음에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고객의 이익에 맞도록 안에서 바깥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화된 기본값인데요. 여기는 뭐 재방문시, 우리가 굳이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갔는데 또 똑같은 폼을 입력하라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보내주면 좋을 텐데 굉장히 폼 같은 거 귀찮은, 지루하고 그런 거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라딘에서 주문을 하다 보면 이렇게 최근 배송지 주소가 그냥 디폴트 값으로 떠요. 이런 것들이 개인화된 기본값이에요. 만약에 이게 나한테만 국한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다른 지금 소비자가 주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게 기본값으로 뜬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개인화된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배송 주소록에서 선택도 가능해요. 알라딘 같은 경우는 내가 보냈던 그 배송 주소록이 쫙 나와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더 나아간 좋은 그런 기본값들도 있고요. 새 주소 입력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자가 선택한 값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종종 고정된다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구매자의 이전 선택을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폼에서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제거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질문을 주의 깊게 검토를 하고 만약에 필요 없다면 삭제하도록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패턴을 잘 관찰을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지 않는 삭제할 수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그런 경우 같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면 최대한 질문에서 빼서 저절로 자동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 필드를 제거해서 오히려 질문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입력 필드를 한 가지 질문을 뺐는데 그걸 위해서 도움말이 밑에 설명이 길게 필요하다면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해지는 폼이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기본값이 사용자의 대다수의 목표에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라디오 버튼에 기본 선택값을 포함시키는 편이 좋대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기본값의 선택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어서 굳이 내가 또 한 번 선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기본값도 개인화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알라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재방문할 때 보면 정말 빠르게, 제가 여러 번 해봤지만 그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하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본값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 해야 돼요. 모든 입력품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입력인데요. 추가 입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인 딱 필요한, 정말 우리가 폼 입력에 필요한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추가적인 그런 입력 폼들이에요. 근데 추가 입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름 쓰고 성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얘 하나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2개만 지금 넣었지만 3개, 4개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나는 그냥 하나만 쓰고 넘어갈 건데, 이건 이제 그 친구들 초대하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는 그런 사이트에 이제 입력 폼인 거예요. 근데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 친구를 이렇게 넣으라는 말인가? 그래서 사용자들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짜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필력 추가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직접 작동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제가 빠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버튼을 눌러서 나올 수 있도록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내가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이 버튼을 눌러서 또 하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버레이. 이거는 컴퓨터 데스크톱에 대화 창처럼 폼 위에 놓이는 추가 입력 필드 그룹이에요.